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만 않습니다. 국적도 아주 다양하고요. 점점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이 그들이 아닌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할지 외국인 주민들과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늘 집중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외국인 주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외국인 주민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이자 다문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데요. 우리가 이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지,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 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지 오늘 시시각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을 만나보시죠.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민 오한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와서 농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엄니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의 조삼혁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아산 이주노동자센터의 우삼열 소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 주제, 외국인 주민이라고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렸는데 조 센터장님, 일단 용어 정의가 어떻습니까? 외국인 주민이라고 할 때? 우리 외국인 주민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주민, 선주민, 다문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주민이란 말을 외국인 주민으로 해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주민으로 정확히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국내 며칠 이상 체류한다거나 결혼이나 또 노동을 위해서 오신 분들 각각 요건이 있긴 있겠죠,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관광 비자라든지 이제 그리고 취업 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3개월 이상 머문다고 한다면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산 이주 노동자센터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충남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서 왜 그런지 구성은 어찌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 전국적으로 그 통계가 이제 매월 통계 월보가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고 또 연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역별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 그 전국적으로 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약간 높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특수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청남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서 볼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숫자로 따진다면은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60% 이상 이주민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나 전체 또 한국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비율은 낮은 상태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희가 전체 양적 숫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각 광역단체 내에서의 비율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이 제1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충남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주민록상 인구 비율상은 외국인들이 3.6%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충남 거진 4.8%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냥 그 숫자를 보면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프랑스와 카나다를 보면 약 외국인 비율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산의 한 A지역, 신창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 외국인이 23%까지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거주하시는 장소를 보면은 천안, 아산, 당진이 62%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적별로 좀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니 해도 지금 중국, 베트남, 태국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 급감할 수 있고 막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역별로는 뭐 반이 넘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 뭐 다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직장 때문에 많이 올고 저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3D 업종에 일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여성 비율이 한 0.6% 정도가 다문화 여성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취업으로 비자 단순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로 들어온 분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뭐 일자리라든가 결혼과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비율은 제일 높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산업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예.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안,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한 공업벨트가 있고 또 서산, 태안 쪽에 또 수산업 쪽이 있고 그다음에 보령, 죄송합니다. 그 부여, 또 논산, 금산 지역을 통한 또 농업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각 그 지역별로 이제 노동력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 주민이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과연 문제는 잘 살고 있는지 정착을 잘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소장님과 센터장님 파악하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길게 잡아도 한 30여 년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력 부족이라는 이제 그 목소리들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특히 3D 업종과 영세산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면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 한 250만 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5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5% 정도의 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 또 우리 재외 동포분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비율이 높은 그 영역은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저임금 분야 또 저숙련 분야 이쪽 분야에서 단순 생산직에 많이들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또 영세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 피해 문제라든가 또는 갑자기 또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또 오갈 데 없어지는 이러한 처지가 생긴다든가 처우에 대한 논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이주민들의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 측면 그다음에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문제 또 차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소장님께서 총론을 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혹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중에서 우리 센터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을 급격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거든요. 예. 법제화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들도 문제가 요즘 심각하고 또 부부관계, 대인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3D 업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기 싫은 우리가 하기 안 하는 일들을 갖다 그 친구한테 맡기겠다,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어떤 조금 우리가 차별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약 48%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서 일을 제조업 쪽에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숙박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보면 도소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한 18% 정도가 그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하는데 한 16% 정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 사람도 일을 하고 시장을 오픈하거나 가게를 오픈하면 90%가 망하는데 네,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개인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16%에 종사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예. 또 거기서 좀 기다림이 없이 늦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상당히 많이 힘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차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우리 오한이님, 베트남 본명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 이름 베트남 이름은 부티 오안요. 뿌띠오안. 네. 예, 뿌띠가 저 이쁘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과 사랑을 하셔서 이제 결혼까지 하셔서 자녀 네, 네. 아들 둘을 두셨는데 그러면 통번영이 하실 때 주로 베트남어 우리 한국말을 왔다 갔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거예요? 저 주로는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그 대상으로가 그 한국어가 좀 서두르는 이주 여성들이 뭐 지원해주고 그냥 통번역. 어려운 거 있을 때 네, 이제 네. 베트남어로 네. 잘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네. 네.
그 밖에도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한 24년째 사시니까. 저 24년 동안이 뭐 많이 활동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센터에서 뭐 주로 통번역 지원사 일하고, 근데 다른 지역에서 뭐 경찰서이나 다른 곳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나가서. 사실 경찰 관련해서 이제 예. 외국인과 문제가 있을 때 네네 많이. 예, 예. 경찰들이 베트남어를 못 하실 때 네네. 그리고 뭐 운전면허 교실이 베트남어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운전면허 베트남어로 알려주시고. 네네.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맹활약을 하시네요. 네네. 엄니 씨 2년밖에 안 돼서 우리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저기 정남 단지에서 충남 당진에서. 정남 단지에서 이거 미나리 농장에서 일은 시작했습니다. 미나리 농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전라도로 돼지 농장으로 일했었어요. 전라도에서는 돼지 농장으로 돼지 농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럼 저기는 네팔에는 이거 일자리도 없어. 이거 일에도 돈은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예. 여기 한국으로 일자리도 많아 있어서 이거 돈 많이 벌고 있었는데 예. 한국에 왔었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저기 돼지 농장으로는 이거 타이풀 이거 아프리카 바이러스는 그렇죠. 왔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가 돼서. 왔었어. 이거 문제가 많이 왔어서 이거 돼지는 계속 죽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도 조금 하니까 이거 사장님도 힘들어서 일도 조금 하니까 이거 사인 받았어. 지금 그렇군요. 일자리 없어서. 자, 당진에서 미나리 예. 농장에서 일하시고 전남에서 돼지 농장에 일하시다가 현재는 지금 구직 중이신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동자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고용 변동을 하거나 또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는 3개월 기간 동안 구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직장을 또 구해야만 비자가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엄격하게 이 체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예. 아마 하루하루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또 찾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저희가 얼핏 생각해도 이주하신 분들도 일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3개월간의 구직기간이 있는 거죠. 관리 시스템이 있군요. 예, 다행입니다. 우리 뿌띠오한 오한이님은 대한민국이 넓어요, 나름. 네, 네. 근데 충남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아산 둥포에서 근무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산업연수생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네, 산업연수생으로 예. 아산부터 네, 출발하셨군요. 아산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남편랑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 남편이 저기 정착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저도 여기 정착하고 지금 충남에서 24년에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산에 이제 기회가 있던 것이군요, 처음부터. 네, 기회 땅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우한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아까 통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아산의 데모입니다. 큰 근원이 데모가 꼴이 됐어요. 되는데 이제 폭력이나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 받아들여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뭐 통번역사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어디서 일을 하면 더 많이 많겠지만 그 자리에서 벌써 저랑 한 10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같이 네. 지금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훌륭한 우리 통번역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 정도 통번역사 하기까지 쉽진 않으셨을 텐데 우리말 잘 들리고 뉴스도 알아듣고 드라마 즐길 정도 몇 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원래, 네.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당연한 거예요. 들었죠? 5 years 네, 이렇게 걸린다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아들 둘까지 날 정도로 사시면 잘 사는 건데 그래도 어려움들이 그동안 24년 동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몇 가지. 저 생각은 어려우는 거에 한국어 배우는 거 제일 어려워요. 일단 언어. 예, 언어가 제일 어렵고 그 이후가 뭐 한국에서 정착해 여러 가지 문제로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아이들이 양육이에요. 아이들이 뭐 어린 때는 그냥 옷
먹혀주고 먹여주고 뭐 그런 게 문제 아니라 이젠 애들이 커니까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게 하면서 애들이 앞으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 지금 군민도 많아. 지금 아들 둘 어떻게 몇 학년? 지금 큰 애는 고2예요. 고2? 예. 네. 그리 막내도 있고요. 막내도 있고 예. 좀 많이 어려우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우리 역시 이주민 가정에도 큰 관심사로 이렇게 떠올랐군요. 통번역 많이 하실 때 기억에 남는 사례들 아까 뭐 경찰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건너오신 베트남 여성들 특히 어려울 때 어떤 걸 도와주세요? 사례가 많죠. 예. 예를 들어는 이주 여성들이 관련한 법률 법률? 예, 법률이 뭐고 어떤 사례가 당한 때는 제가 데려가서 경찰서에서 신고도 해주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 직접 데려가 주시고. 네, 저희 한국에서 정착 관련 문제 등은 어려운 문제들은 의논해보고 좀 상담해주고 예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중도 입국 자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관련한 여러 가지 발부하는 문서들이 또 번역해주고 상담해주고 학교 갈 수 있게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데모로 손발 역할을 하시는군요. 애들 학교 보낼 때도 서류 필요한 거 안내해 주시고. 네. 그럼 뭐 시청, 뭐 주민센터 이런 데도 네, 자주 가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거기서 잠깐 우리 오한희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남편들이 아이들 교육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걸 부모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 다문화 자녀들이 언어 성장이 좀 느려요. 성장이 좀 느리다고 볼 수 있고 발달이 좀 느려서 애들이 그게 학습 부진화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초등학교 0.8% 이상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열심히 이렇게 도와서 뭐 우리가 언어 발달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 자녀에 대한 문제만큼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하지만 요즘 와선 저희도 지원 센터란만은 빼자. 이제는 뭐냐면 다문화 가족 교류 센터, 공존센터 이제 같이 구문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가고 다만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부분만큼은 1000%, 10,000%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친구들이 선택받지 않은 나라 태어났고 그리고 또 중도 입국, 엄마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중도 입국 자녀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느는 가운데 우리의 중앙아시아, 예전에 고려인이라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 신창작에 어마어마히 들어오는데 한 학교,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명 정원에 약 150명 정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에 있던 우리가 선주민이라고 하죠. 선주민에 있는 아이들도 수업에 많이 못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도청과 또 아산시가 해서 우리가 KS락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먼저 센터에서 공부를 시키고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면은 다시 학교로 원적 학교로 복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서 학교 생활을 잘 정하고 이 친구들이 잘 커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네. 아이들 지금 우리말 잘하죠, 아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처음에 어려운 게 있었나요? 아이들이요? 우리말 배울 때. 아이들이 사실은 저는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은 한국어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말 좀 서툴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또래 친구들이와 함께하면서 한국어도 이제는 잘하고 물론 아빠랑 있을 때는 우리말로 잘 했겠지만 아빠가 나가 있을 때 엄마랑 얘기해야 되는데 가끔 베트남어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럼 베트남어 조금 해요? 아들들? 예, 큰 애가 베트남어 좀 해요. 네. 그게 장점이죠, 다문화 가족은. 그죠? 그 엄마 아빠의 그 언어를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엄리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많는데 처음에 네팔에서 우리말을 좀 배우고 왔어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좀 배운 데가 있어요? 네, 저기 네팔에서 조금 5개월만 네팔에서 5개월을 배웠어요? 5개월 이거 한국말 배우고 이거 비자 받아서 여기 왔어. 이거 조금 더
배웠어요. 예. 미나리 농장이나 돼지 농장에서 일할 때 네. 말 못 알아들어서 어려웠던 점도 있어요? 네, 저기를 이 미나리 농장으로는 안내일까지 이거 우리 네발 친구 같지만 일 아니까 이거 더 힘들어요. 이거 한국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기 일자리 바꿔서 이거 돼지 농장으로 갈 때는 저기 돼지 농장으로는 이거 외국 사람들이 또 많아 있어요. 그 일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 조금 더 낫다는 네. 예,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이주 외국인들이 충남에 많이 지금 분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일자리가 있으신지 소장님 지금 알고 계신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뭐 만들지 않는 제품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정말 뭐 고부가치 전문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용품부터 먹거리, 다양한 분야들을 사실은 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생산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 또는 단순 생산직부터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볼트, 너트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각종 그 뭐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뭐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이주 노동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요. 예. 농업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금산, 논산, 공주, 부여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뭐 부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대단히 넓은 지역에서 이러한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임금, 저숙련 분야에 또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논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특히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과 또 한쪽에서는 사실은 많은 그 기업체들과 고용주들께서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 회사를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또 평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감 있게 정책을 만들 것이냐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 못 돌아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곳곳에 지금 뿌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회자님과 우리 무 소장님 말씀했던 1990년도만 해도 약 외국인 단순 비자로 오시면 약 2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0년도 가서서 28만 명 정도. 2008년 되면 50만 명 갑자기 배로 늘어버렸습니다. 지금 2021년 된다고 한다면 300만 명이 외국인 우리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IOM이라는 어떤 이민정책 그 통계자를 보면 자그마치 작년에 2017년도에 약 80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가면 100조가 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아산 다문화 가족센터 겸직을 하고 있지만 온양 시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시면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분들은 또한 현금으로 돈을 쓰시기 때문에 네. 온양시장 상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국인 없이는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같은 생각이 안 한다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또 지사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노동 비자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 가지고 뭐 상담도 해주시고 잘 법률이나 행정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체류할 때 여러 가지 비자 종류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다르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알고 와야 되는데 규정들이 대단히 체계적이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신고 날짜를 하루 늦춰서 이제 뭐 신고하러 갔더니 또 거부당하고 예. 또 체류 자격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자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법 체류 상태로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엄리 씨 말씀처럼 한국어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하고 또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일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노동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좀 더 뒷받침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또 그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특히 많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 빈곤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람들,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고, 우리 또 기업체에서도 충분한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오면 뭐 5년도 짧게 느껴집니다. 10년 이상 해서, 그죠? 어느 정도 목돈도 보내거나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텐데, 자, 냉정한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면,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3D 업종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또 경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것 중간쯤에 3D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는 없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뭐 치고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갈등 문제, 어떻게 아까 조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법무부에서 E7 비자라고 해서 이제 기술 숙련도가 생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자 전환을 통해서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어떤 기술들을 가진 그러한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 즉 비자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정책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노동정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서 네. 계속해서 정책 당국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통해서 인력 수급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필요한데 정작 또 자기는 안 가려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일종의 오해 내지 편견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여성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 안 갑니다. 한국 사람 업주들도 와가지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4년 10개월 동안 있으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라고 좀 하면 미국 같은 게 이민 정책이 저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숙련공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영주권을 줘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더 많은 숙련공의 기술자가 더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저출산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중도 입국 자녀 얘기 들어왔지만 그 자녀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그 친구들이 잘 살아서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았던 친구들, 젊은 건장한 친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일자리 찾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니 씨 미나리 농장에서 일할 때 잠잘 곳은 어디 있었어요? 잠은? 농장에서 있었어요? 조금 앞 기숙사는 조금 앞에 있어요. 기숙사가 앞에 있었다. 네, 앞에 있었어요. 저 돼지 농장도 앞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돼지 농장은 조금 멀어 있어요. 같이 없어서. 하루 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건 어땠어요? 식사는? 자기는 식사도 있어요. 이 식사는 이거 맛 없으면 우리는 외국 사람 있어서 이거 한국 음식은 이거 입에 맛은 이거 안 맞아서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이거 다시 이거 우리 만들어 이거 먹으면 또 괜찮아요. 아니, 동북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예, 먼저 아까 이거 올 때는 네. 이거 올 때는 한국 음식은 이거 입에 안 맞아서. 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이분들에게 노동 환경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점 말고 그래도 한 30여 년에 걸친 우리의 이주 노동자들의 역사가 있다면 많이 개선된 점도 있겠죠. 일단
제가 알기로도 꽤 괜찮은 기숙사에서 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봐서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천안, 아산, 당진 쪽만 하더라도 이 공업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우가 상당히 좋은 이러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주 노동자분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보면 아까 우리 오한희 선생님께서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초기의 제도가 연수생이라는 제도였죠. 사실은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연수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썼지만 예. 사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었죠. 그런데 법적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지 않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행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또 산업재해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보장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건강보험이나 4대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사회적인 그러니까 틀들이 좀 더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진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진전된 부분 말씀해 주셨고 센터장님은 조금 아직도 열악하거나 위험하거나 뭐 3D 업종이 그래서 생긴 말이지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거 제가 진짜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우 소장님이 네. 그쪽 방미 우 소장님이 말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이제 일부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 출국 후에 받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거나 예. 또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근로계약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 인권 침해,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직장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만든 하는 이유는 점. 있겠죠, 분명히. 아무래도 산업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기업체의 어떤 이제 요구가 있고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이해도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지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귀국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국익도 좋고 경제적인 이익도 좋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시각이 따갑습니다. 유엔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이동에 대한 자유의 문제, 또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성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또 일을 하면서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시달린다라고 하는 또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우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도 역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예. 또 자기 나라 말로 된 뭐 정보, 특히 최저임금이 얼마가 올라갔는지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보완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인권 문제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가치의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지금. 약간 후순위로 지금 밀려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이야 당연히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예. 다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특성에 의해서 뭐 기숙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세를 또 이제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예. 또 식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과도하게 또 그것을 차감하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식비에서 차감하거나 기숙사 월급에서 이렇게 빼는 부분은 불법의 영역은 아닌 건가요? 현재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계약의 형태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8%, 또 식비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13%까지 차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기숙사 비용도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이 임금 상승의 효과가 사라지는다는 그런 지적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고용주의 어떤 그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예, 우리 24년 동안 언어가 처음에는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 있었어요? 일할 때 혹시 위험하거나 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거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해 주시죠. 부담은 대우는 없었고, 예. 예, 사실 일한 데는 가끔이 그 가정폭력들, 그 이주저성 등의 가정폭력이 신고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주저성들이 보호해줘 보니까 남편들이 불만이 많아요. 남편들이 불만하니까 서로 같이 좀 위험만 보다는 제가 아니 근데 보는 자기 와이프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예. 그걸 보호해주는 걸 불만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너무 가정폭력이면 개입- 원인이 그 여러 가지인데. 어디 남편이서 나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하면 남편 측에서 좀 불만도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뭐 가끔이 좀 그런 게 예. 사실 가정사고 개인사다 보니까 네. 너무 과도한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겠군요. 사례에 따라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말씀 뭘지 잘 못 네,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가정,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청도 여자라고 그러면 충청도에 좀 알고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국제 결혼이 쉬운 건 아니에요. 뭐 결혼하시면 조금 그 나라에도 알고 아주 기본적인 대화를 좀 알고 결혼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를 조금 알고 결혼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정말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내 건데 니네가 왜 상관을 해? 니네가 지원할 것만 하면 지원하지. 그래서 지원이 아니라 교류와 공존을 가자는 얘기가 그건데 다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소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가정폭력으로 경찰한테 신고하면은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마찬가지 잘 이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제 불평 불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공간이 제일 살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2017년에 콜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5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마다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통번역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우리 통번역 자원봉사에 직접적으로 했지만 예, 잘 됐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서 가정폭력으로서 이혼이 좀 많아졌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도 많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문화 가정이 워낙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베트남 아까 중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근데 우리 한족과 조선족을 나누면 지금 베트남이 더 사돈의 나라, 남매의 나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참 불미스러운 일도 얼마 전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남편이 뭐 가혹한 폭행을 해서 우리 한 베트남 관계 좋아지다가 그것 때문에 약간 썰렁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일부겠지만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한 교류와 공존 쪽으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장에서 일하실 때 그 뭐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 다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 할 것 없이 뭐 참 구의역 사태도 있었고 김연금법도 제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부 하청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은 역시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정규직이 가진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또 일용직에게 또 외국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발생률이 사실은 내국인에 비해서 대단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위험성들 또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어떤 그 권리의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동 작업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정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우리 국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 가정의 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놀림받았다고 울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뭐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좀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피부색이나 뭐 말을 잘 안 되거나 그 학교 가는 왕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분 살래는 하나 충도 입국 자녀거든요. 네. 한국 여기 온 지도 한 4년이 되었는데 지금 중학생이 다녀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그 고등학교는 인발 고등학교 가고 싶지 않나. 그냥 그 통신방송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일반고 가고 싶지 않고 통신으로 배우고 싶어. 예. 네. 근데 왜 그랬으냐. 저는 지금 4년 동안에 저기 학교 다니는데 친구 한 명도 없다. 너무 슬프거든요. 한 명도 없고 그리고 학교 가서 긴장되고 심장이 막 두둑두둑해요. 그러니까 외로워오는 그런 말을 그냥 차라리 방송통신 고등학교 다 가면 거기서 베트남 이모들이 그 방송통신 고등학교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 공감하는 이모들이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런 말에도 있었고 예. 아직 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좀 바라는 애들이 속에서도 바라는 눈 시각에서는 그 충도 입국자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은 같이 아직 어울리는 학교에서 어려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좀 다르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인지상정일 텐데 처음에는 그래도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 이게 뭐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소장님? 우리 조상민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린 다문화 자녀들은 일반 다문화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자녀들은 많이 이제 우리가 피부 색깔이 틀린 외에는 우리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 친구들 보면 전혀 몰라요. 본인이 한국 애들이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고요. 예. 다만 이제 백인이나 약간 얼굴이 좀 색깔이 틀린 친구들은 놀림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한 아이가 외국에서 온다 그러면 그 나라 문화와 교류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 오면은 내 문화가 파괴되는 줄 알고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예. 사실은 초등학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실 산업 현장에서도 인식 개선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계속적들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도 크나큰 상처를 많이 받으라 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가치관은 우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남편들 또한 결혼하기 전에 다문화센터 전국에 218개가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예. 혹시나 괜찮다고 한다면 다문화 남편들의 결혼식 하고 한 20시간이나 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면 더욱더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인식이 바뀌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이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볼 텐데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가장 인권, 노동 현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애로사항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국은 돈의 문제잖아요. 예. 뭐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들은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그래야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노동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임금 관련된 갈등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체불이라든가 것이죠. 아예 안 준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체불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경우가 사실은 많다기보다는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든가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득이한 사례들도 적지 않고요. 예. 뭐 거래처에서 대금이 오지 않다 보니까 역시 뭐 한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요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자기 나라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출국 만기 보험금 제도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출국 이후에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또 전체 퇴직금 총액이 되질 않습니다.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회사에서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노동자들도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기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역시 다치는 경우겠죠. 산재를 통해서 특히 남성 노동자들이 뭐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뭐 장애를 입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장치가 없는 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한국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그 외국인들,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도록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5인 미만 그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도 직장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그 지역의보로 지역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1만 3천 원씩을 내야 되다 보니까, 특히 농업, 축산업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실수령액이 뭐 150만 원 이하인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11만 3천 원씩 매달 내야 되다 보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걸 아예 포기하고,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나 병원 갈 일 없어, 나 그냥 이거 안 내고 나 그냥 일하다 갈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이 5인 있습니다. 미만의 사업장도 꽤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 농축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세 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상 다 직장의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축수산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자의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산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그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 센터 기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각 지역 고용 노동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늘 이렇게 외국인 관련한 그 노사 문제도 이렇게 보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생겼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먼저 1호가 생겼는데 이용자 중심으로 좀 생겨되겠다 해서 그 안에 이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거기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원활에 지금 이제 과도기라고 좀 뭐지 원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이용자가 오면 제일 처음에 법무부의 출입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고용의 노동에 대한 것도 하고, 맨 처음에 그 안에 교육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안에서 자녀가 한국어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그 안에서 교육을 어서 받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제대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서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총리실에서 어느 딱 잡아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가 잡아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개선된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점,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우리 충남의 한정에서 말씀을 해보자면, 충남에서 우리 이주민들의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정책 문제, 제도적 지원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 말고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주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근로관계, 고용관계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중앙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분들이 생활인이고
지역 주민이고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역시 뭐 옷을 사고 또 소비를 하고 음식을 사 먹고 교통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지방 정부가 많이 좀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이제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혹시나 너무나 지나치게 열악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없는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숙사는 또 현행 주택법상 또 규정을 받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상에도 기숙사 규정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률적인 그 기준들에 충족하는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이러한 그 숙소에 장기간 노동자가 산다든가 비닐하우스에서 오랫동안 산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질병의 문제 또 위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법에도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세심하게 찾아 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에 어느 나라 노동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우리 지방 정부가 안다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축제라든가 또는 뭐 교통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관광지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할 텐데 지방 정부들이 모릅니다. 시 군 단위에서 알지 못하다 지금 보니까. 정보 파악과 정보 교류 문제도 굉장히 이런 중요하군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지방 정부가 조금 더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지역 주민으로서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떤 지원책이 절실할까요? 공통된 말은 안 하도록 예. 하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등록된 인원 외에는 어디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여성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오면 여기에 다문화 여성이 사는구나. 지금 이 정도 사태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자 교육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좀 그분들이 원활하게 자기 아내를 제일 아끼면 누가 더 아끼겠습니까? 다 아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다문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면 먼저 돈을 벌기보다도 우리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같이 가는 어떤 생활에 갈 수 있게끔 뭔가 인센티브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뿌띠 원희님. 저는 다문화 가족이라서 다문화 친구들이 일자리가 많이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학습 지도이나 뭐 정서 그 지원 관련하는 거 정책 좀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니씨께서 많이 안 좀 주세요. 네. 뭐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이방인 그들이 아닌 같은 우리로서 공동체의 삶을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네 분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하게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